밥처럼 탄수화물이, 즉 밥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좀 복부 비만에 아니 밥이 위험합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네, 눈에 보이는 밥은 하나인데요. 네. 제 눈에는 밥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밥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 부침개 있죠. 밀가루 부침개. 밀가루도 밥이고요. 또 잡채도 밥이고, 채소 샐러드에 지금 이렇게 소스가 얹어 있는데 이 드레싱을 만들 때 보면은 당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밥이 한 종류가 아니라 적어도 이제 서너 종류의 밥을 계속 반찬처럼 먹고 있는 셈이죠. 네, 저희가 밥상 A, B를 통해서 탄수화물이 좀 많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자리해 주시면 계속해서 또 질문을 나눠볼게요. 네, 탄수화물이 복부 비만에 더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 방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사실 탄수화물은 적정 수준을 먹으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 사용이 된 이후에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근육하고 또 간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아지면 남는 것이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과다해지면은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지금 밥상에 탄수화물은 제가 보기에 딱 하나인데, 아니 그러면 저 밥을 그러면 안 먹으면 뱃살이 빠지나요? 보통 이제 예, 이렇게 하는데, 실은 밥의 양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줄이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떤 분은 막 밥량 줄인다고 밥을 처음부터 한 2숟가락만 갖다 놓으시는데, 네. 이 밥을 줄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반찬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의 경우에는 평소에 드시는 것보다 한 2~3숟가락 정도 조금 적다 싶게 드시고요. 반찬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탄수화물이 어떤 식품에 들어있는지, 또 이 탄수화물을 줄이려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탄수화물이 밥이나 빵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게. 네. 그러면 이 탄수화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는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다가 궁금한 점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 문의해 주세요. 네, 참 많은 분들의 고민이죠. 이 우리가 흔히 인격이라고 말하는 복부 지방. 인격이 네.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굶어도 보고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는데, 과연 비슷한 사례자를 찾아가지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쩍 늘어난 뱃살 때문에 고민이라는 홍금숙 주부. 점심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혹시 식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밥상을 살펴보니 건강을 생각해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대체 홍금숙 주부를 괴롭히는 뱃살의 원인은 뭘까요? 크게 많이 먹지 않고 남들보다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먹는데도 이렇게 살이 그냥 이렇게 찌네요. 다른 병들까지 막 올까봐 그게 막.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어 복부 비만이 심해진 건 아닌지 체지방 혈액 검사와 CT 촬영을 받아봤는데요. 검사 결과는 체지방률 32%, 내장 지방으로 인해 당뇨까지 찾아온 심각한 상태. 식사량을 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더 나빠진 홍금숙 주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그녀의 식습관을 살펴봤는데요. 식사량을 줄이면서 즐겨 먹게 된 건 과일 음료와 간식. 밥 양이 줄으니까 자주 배가 고파가지고 빵이나 과자나 뭐 이렇게 주로 막 먹고 있어요.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손이 자주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간식으로만 탄수화물 일일 권장 섭취량의 약 36%를 차지했는데요. 제가 즐겨 먹던 오렌지 주스나 토마토나 이런 거 다 건강 때문에 먹어왔던 것들인데요. 탄수화물이란 건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잦은 간식 섭취로 인한 탄수화물 중독이 뱃살의 원인이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에 쉽게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인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뇌파 실험을 해봤는데요. 먼저 평상시 뇌파를 측정한 후 고탄수화물인 초콜릿을 200g 정도 섭취하고 소화되기까지 20분 기다립니다. 초콜릿을 섭취한 후 뇌파를 다시 한번 측정해봤는데요. 그 결과 스트레스 지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이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50%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도 이 세로토닌이라든가 도파민이 크게 향상이 되어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은 점점점 이런 단 음식, 초콜릿 같은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 중독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부작용으로 따를 수 있겠습니다. 탄수화물, 지나친 섭취는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주의하셔야겠네요. 앞으로는 밀가루 음식, 탄수화물